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참으로 묘한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 서서히 그러나 중대하게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멀지 않은 미래에는 뜨거운 논쟁이 될 주제입니다. 이 제도는 당돌합니다.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그리고 이것과 저것이 모두 아니기도 한 그런 제도죠. 그런 게 어딨냐고요?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우파이기도 하고 좌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파와 우파에서 모두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죠. 거칠게 도식화하면 우파는 개인의 자유, 좌파는 공동체 구성원의 평등입니다. 우파는 시장의 힘을 신뢰하고 좌파는 시장에 대한 의심을 갖습니다. 우파는 성장을 추구하고 좌파는 분배를 지향하죠. 이렇게 좌우는 서로 경쟁하면서 개인과 집단을 풍요롭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이런 좌우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모두로부터 의심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 기본소득 제도를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이 제도가 좌파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파적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기본소득을 간략하게 살펴보죠. 기본소득은 다 아시다시피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성별, 빈부 등 어떤 차이도 따지지 않고 줍니다. 보편적이죠. 2.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줍니다. 3. 현물이나 서비스, 바우처 등이 아니에요. 바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아무런 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죠. 즉 기본소득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얼마씩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쓰는가는 완전히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반대할 수 있어요. 우파에서는 이 기본소득이 자유와 책임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배짱이를 겨울에 개미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논리죠.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는 원래 불로소득을 싫어합니다. 근대 좌파의 시조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봤습니다. 이들의 소득인 자본소득은 착취라고 여겼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소득은 자본소득과 유사하다 해서 좌파에게 혐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라는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언명은 근대적인 좌우 모두에게 일란성 쌍생아의 의미를 지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제도는 우파적인가요? 좌파적인가요? 우리 한국에서 이 제도는 좌파적이다고 평가되는 듯합니다. 대체로 무상복지나 청년수당의 정책들이 좌파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기본소득을 국가적으로 테스트한 핀란드의 정부는 우파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정부는 1982년부터 1인당 연 2,072달러, 우리 돈으로 233만원 정도를 연구기금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죠. 알래스카의 천연자원은 알래스카인들의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자유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이 사람들도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프리드먼은 자신의 생각을 음해소득세라고 명칭했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프랑스 혁명에도 참여한 토마스 페인, 이 사람도 이 아이디어의 선구자였습니다. 좌와 우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우파는 기본소득으로 복지를 통합해서 거대한 복지 행정비용을 줄이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되었어요. 하지만 국민투표에 상정되었다는 것 자체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조사처는 2016년 4월에 기본소득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보고를 합니다. 지금 타다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용 소카 대표도 기본소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기본소득은 전설도 아니고 사회운동가의 외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신계급의 출현 때문입니다. 프레카리아트. 서울대 공대 유기훈 교수팀은 2090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0.001%의 플랫폼 소유자와 0.002%의 인기 정치인과 연예인 같은 스타가 부를 독점합니다. 나머지 99.997%의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프레카리아트가 됩니다. 유발 하라리도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를 통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해 왔죠.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이러한 사회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미래로 가는 초입부에 들어선 거죠.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자, 이러면 기본소득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나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분명 세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둘째, 이 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한가? 셋째, 과연 이 기본소득은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 중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좌파와 우파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접근해 보았으면 합니다. 함께 그 모색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